나는 자주 말하곤 한다. 가난은 결코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태도다. 내가 자라난 강원도의 작은 마을은 겨울이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여름이면 먼지가 허공을 덮었다. 그곳에서 여섯 식구가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살았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한숨은 어린 나에게 세상의 냉혹함을 가르쳤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다.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원망의 불이 아니라 결심의 불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가난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 시절 나는 가진 것이 없었다. 학교에 갈 형편도 안 되었고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결핍이 내 안에 불씨를 꺼트리진 않았다. 오히려 불안 속에서 태어난 분노는 내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이 갈라지는 것을 보며 자랐고 아버지가 한숨을 참는 걸 배우며 어른이 되었다. 그 모습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일찍부터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불공평하다고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면 내 인생은 아무도 대신 걸어주지 않으니까. 어느 날 나는 낡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얼굴의 주인은 나다. 누구의 탓도 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첫 선언이었다. 가난은 내 환경이었지만 그것이 내 정체성은 아니었다. 태도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그날 내 안에서 싹텄다. 그 믿음은 아주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태도 하나로 세상이 바뀌겠느냐고.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태도가 바뀌면 나 자신이 바뀐다는 것을. 그 무렵 나는 산에 올라 양을 몰며 하늘을 보곤 했다.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지르는 발자국을 따라 걸을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누구도 이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면 나는 나의 길을 만들겠다. 가난은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단 하나의 선물을 남겼다. 그것은 결심할 자유였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잃을 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감히 꿈꿀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을 세며 좌절했지만 나는 내가 가진 단 하나, 해의지를 세웠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언젠가 내가 내 발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겠다. 그 다짐은 어린 소년의 맹세였지만 그 후 평생 동안 내 발걸음을 이끌었다. 세상은 차갑고 잔인했다. 가난한 집 아이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도 배울 것을 찾았다. 비가 새는 지붕 밑에서도 나는 세상을 관찰했고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자유를 느꼈다. 누군가는 가난을 부끄러워했지만 나는 그것을 나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는 선택. 세상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나를 일으켰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시절이 내 인생의 뿌리였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나는 세상의 모든 폭풍을 견딜 수 있었다. 모든 것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환경에 굴복하면 그 순간부터 가난은 현실이 된다. 하지만 환경을 이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미 가난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어린 나이에 그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평생의 등불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에 눈을 떴다. 어머니의 한숨 대신 내 결심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어제보다 단단하게 살아보자. 그 단순한 다짐이 내 운명을 바꿨다. 나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나를 멈추게 하진 않았다.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는 걸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나는 책이 없으면 신문 조각을, 글이 없으면 사람의 말을, 말이 없으면 세상의 변화를 읽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는 도서관도 선생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폐지더미 속에서 찢어진 신문 한 조각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보물처럼 품었다. 한자 하나,
낯선 문장 하나를 읽어내려갈 때마다 내 안의 세상이 조금씩 넓어졌다. 나는 밤마다 등잔불 하나를 켜고 그 종이 조각을 펼쳤다. 글자들이 희미하게 번지며 손끝에 그을음이 묻었지만 그건 나의 첫 번째 도전의 흔적이었다. 가난이 나를 가둔다면 배움으로 그 벽을 부숴라.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여겼다. 책 읽어봤자 밥이 나오느냐고 비웃던 어른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책 속에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생각하는 힘이었다. 나는 그 힘을 배웠고 그것으로 세상을 읽었다. 한겨울, 손이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에도 나는 등잔불 앞을 떠나지 않았다. 종이 위에 한 줄 한 줄이 마치 내 미래를 밝혀주는 불빛 같았다. 그 시절에 나는 배움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배워야 한다는 본능만은 누구보다 강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가난한 소년이라 불렀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내가 배운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신문 기사 한 줄에서 세상의 부조리를 보았고 광고 문구 하나에서도 인간의 욕망을 읽었다. 그 작은 깨달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배우면 두려움이 줄고 알면 길이 열린다. 그 말은 내 인생의 두 번째 선택이 되었다. 나는 세상이 내게 닫혀 있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스스로 만들기로 했다. 밤마다 깜깜한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배웠는가? 그 질문이 나를 움직였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 공부했다. 그때는 단 한 권의 책조차 사지 못했지만 길가의 벽보, 장터의 전단지, 심지어 버려진 상자에 쓰인 글자까지도 나의 교과서였다. 내게 배움이란 교실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이미 그때부터 기업가였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나의 자산으로 바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무기는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을 보게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 옷을 보고, 내 집을 보고, 내 신발을 보고 가난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내 안의 생각, 예의를 키우고 있었다. 그 세계는 돈으로 살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세계가 현실을 바꾸리라는 걸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노인이 가격을 잘못 써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50원이 아니라 500원 아닙니까? 노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웃었다. 글자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구나. 이놈 참 대단하네.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자신감을 주었다. 배움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란 걸 알게 되었다. 배움은 나를 바꿨다. 무식했던 소년이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 해석이 나의 첫 비전이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돈보다 지식을, 편안함보다 이해를, 불평보다 호기심을 택했다. 그 선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가난이 나를 누르려 할수록 나는 더 깊이 배우려 했다. 지식은 내게 자유를 주었고 자유는 다시 나를 더 배우게 했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배움이란 교과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그 자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길 위의 소리, 시장의 냄새, 사람들의 표정,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배움이 내 방패였고 태도가 내 검이었다. 그 두 가지를 품은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소년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이미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 그 불은 분노가 아니라 의지였다. 나는 하루하루를 싸움처럼 살았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새벽이면 산으로 올라 소를 몰고 낮에는 나무를 하고 저녁이면 흙먼지 묻은 몸을 씻으며 생각했다. 오늘 나는 내 안의 나약함을 이겼는가? 그 질문은 하루를 정리하는 나의 기도와도
같았다. 겨울 새벽 얼어붙은 논두렁을 걸을 때마다 내 발밑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안의 겁을 부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위를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나나, 너는 내 적이 아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뿌리가 되었다. 세상은 나를 억누르려 했지만 나는 그 억압 속에서 내 근육을 단련했다. 그 시절에 나는 외로웠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믿었다. 믿음이란 결국 자기 안의 불신과 싸워 얻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발자국이 하나씩 남았다. 그 발자국은 아무도 몰랐지만 나에게는 증거였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내일을 향해 걸어간 증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나를 보며 비웃듯 말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 너 같은 놈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이 내 가슴에 밝혔다. 그러나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그래, 나는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지사 그날 이후 나는 그 말을 내 에너지로 삼았다. 조롱이 내 연료가 되었고 의심이 내 방향이 되었다. 나를 믿지 않는 세상은 오히려 나를 훈련시켰다. 사람들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묻지 않았다. 그렇기에 나는 나에게 묻기로 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답이 예였던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분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나는 밤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긴 것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굳은 살은 나의 성취였다. 피가 맺힌 자국 하나하나가 나를 증명했다. 그건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훈장의 자국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일은 나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했다. 가난은 내 손에 피를 묻혔지만 마음에는 불을 켜주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곤 했다. 그 시절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마다 말했다. 희망은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라 절망한 자의 선택입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땅 위에서 피어난다. 나는 그 진리를 너무 일찍 배웠다. 그 시절 나는 믿었다. 가난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세상은 언젠가 내게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원망 대신 준비를 했다. 희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날부터 나는 매일 나를 새롭게 세웠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강한 내가 되기 위해 나는 청춘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청춘을 단련의 시기로 삼았다. 그 시절의 모든 피와 땀, 절망과 눈물은 훗날 내 인생의 자산이 되었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정 회장은 천재였어. 그러나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천재가 아니오. 단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오. 그 한마디는 내 인생 전체를 설명한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태도로였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편이다. 그리고 나는 그 편에 서기로 일찍이 결심했다.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한 순간이었다.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의 결심에서 자란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믿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한숨 대신 나는 스스로에게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 질문이 내 하루의 나침반이 되었다. 희망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문 속에 숨어 있었다.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나는 돈보다 신념을 믿었다. 누군가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달랐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지만 인생은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마음을 닦았다. 가난 속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을 나의 스승으로 여겼다. 그 스승은 혹독했지만 정직했다.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가르쳐 주었다. 나는 일찍이 배웠다. 세상은 게으른 자를 동정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시절 내 청춘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청춘이었기에 나는 모든 것의 가치를 배웠다. 배고픔 속에서는 한 그릇의 밥의 고마움을, 추위 속에서는 사람의 온기를, 그리고 실패 속에서는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배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나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손에 굳은 살을 문질렀다. 그 단단한 감촉이 내게 속삭였다. 넌 지금 살아있다. 알시니에. 사람들은 내게 왜 그렇게 버티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버티게 한다. 희망은 외부의 빛이 아니라 내부의 불빛이다. 그 불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나는 하루하루를 싸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희망은 기다림의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그날부터 나는 불평 대신 행동을 택하기로 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선택이었다.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내 손에는 몇 푼의 동전만 있었다. 발에는 해진 고무신 한 켤레, 몸에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다. 돈도 인맥도 집도 없이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나는 그저 웃었다. 일자리를 먼저 찾으면 밥은 따라온다. 나는 숙소보다 일터를 먼저 구했다. 그것이 내 생존의 방식이었다. 새벽마다 인력시장 근처를 서성이며 일거리를 찾았다. 건축 자재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다. 하루 품삯은 고작 몇십 원.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내 손에 들린 벽돌 한 장 한 장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비가 쏟아져 발이 지늘게 잠겨도 나는 끝까지 남았다. 모두가 떠난 현장에서 나는 혼자 남아 일했다. 그때 공사소장이 나를 향해 물었다. 젊은이, 아직도 안 갔나? 나는 대답했다. 비는 그쳐도 일은 남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웃었고 다음날 나는 자재관리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불평보다 행동에 반응한다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은 순간 나는 더 이상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나는 행동하는 인간이 되었다. 그 이후부터 내 삶의 법칙은 단순했다. 말은 공허하지만 행동은 기록된다. 어느 날 현장에서 크레인이 고장나 모두가 일을 멈췄을 때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철물점으로 달려가 부품을 구해왔다. 기계에 대해 잘 몰랐지만 손을 더럽히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몇 시간 후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자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나를 해결하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 이름은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불평은 한 푼도 남기지 않지만 행동은 평생의 자산이 된다. 그것이 내 두 번째 선택의 진짜 의미였다. 가난을 이기는 힘은 지식도 재능도 아니었다. 단 한 가지, 태도였다. 그 태도는 나를 내일로 데려갔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세상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반응한다. 그 단순한 진리를 나는 젊은 날의 피와 땀으로 배웠다. 불평은 귀에 남지만 행동은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때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 선택은 내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이었다.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멈췄던 날, 나는 모두가 손을 놓은 그 순간이 바로 나의 기회라는 걸 직감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고치겠지 하며 담배를 피웠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땀과 먼지에 뒤덮인 채 철물점으로 달려가 부품을 구해 직접 기계를 고쳤다. 손끝이 베이고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몇 시간 뒤 크레인이 다시 돌아갈 때 모두가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나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 별명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시작이었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었다. 손으로, 땀으로, 행동으로 쌓는 것이었다. 그 신뢰가 쌓이자 기회가 따라왔다. 어느 날 외국 회사의 감독관이 작은 하청 현장을 방문했다. 도면이 꼬여 배수로가 막히는 문제가 생겼고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도면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이 각도를 바꾸지 않으면 수로가 막힙니다. 통역을 통해 내 말을 들은 외국 감독은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자네, 설계도를 읽을 줄 아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배우진 않았지만 매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대답에 감독은 고개를 끄덕였고 내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그 일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신뢰의 계약서였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 앞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내 젊은 날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새로운 시험을 던진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던 어느 날 나는 한계에 부딪혔다. 노동만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는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들의 신뢰를 쌓기 시작했다. 돈이 없던 나는 대신 신용을 내 통장에 저축했다. 그것이 나의 세 번째 선택이었다. 신용으로 세상의 문을 여는 선택. 서울에서 번 푼돈으로 나는 조그만 공업소를 열었다. 이름은 아도 자동차 공업사. 군용 트럭의 부품을 수리하고 고장난 엔진을 고치는 작은 작업장이었다. 직원 4명, 낡은 망치 하나, 녹슨 용접기 한 대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 작은 공간 속에서 나는 꿈을 키웠다. 언젠가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 건 외국 회사나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가 부도를 냈다. 공장 운영비는 바닥이었고 직원들의 얼굴엔 절망이 드리워졌다. 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결국 다음 날 은행으로 향했다. 서류를 본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다. 보증인도 없고 담보도 없으시네요. 대출은 어렵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맡기러 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믿음이라뇨? 나는 말했다. 돈이 아니라 신용을 맡기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며칠 뒤 은행 지점장이 나를 불렀다. 그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담보는 없지만 눈빛에 거짓이 없군요. 단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정일보다 며칠 빨리 갚았다. 그 소식은 은행 안에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정 사장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그 신뢰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본이 되었다. 그 후로 나는 어떤 계약서보다 한마디의 약속을 더 무겁게 여겼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진짜 자본은 신용이다. 신용으로 세상을 건너가야 한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수많은 위기를 버텼다. 어느 날 대구의 한 공장에서 자재비가 부족해진 적이 있었다. 나는 거래처 사장을 찾아가 솔직히 말했다.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나를 믿고 2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거절했겠지만 정 사장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믿겠네. 그 신뢰 덕분에 공사를 끝냈고 2달 뒤 나는 모든 돈을 갚았다. 그 사장은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돈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신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다. 신용이란 단지 돈을 갚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책임의 무게였다. 나는 그 무게를 어깨에 메고 걸었다. 그 무게가 나를 땅에 붙들었고
동시에 하늘을 향해 올려 세웠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신용으로 움직인다. 그 사실을 나는 뼈저리게 배웠다. 젊은 시절 내게 자본은 없었다. 하지만 한 번 한 약속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켰다. 그것이 내 이름을 살렸고 내 회사를 세웠다. 그 시절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신용을 지켜야 한다. 가난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남겨두지만 신용을 잃으면 모든 문이 닫힌다. 신용은 돈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무너지면 1000배의 시간을 잃는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대형 문제가 발생했다. 납품한 자재의 품질이 예상보다 낮았고 외국 발주처가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회장님, 이건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냥 포기합시다.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포기하면 신용을 잃는다. 신용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때부터 나는 잠을 줄이고 직접 현장에 나가 손에 흙을 묻혔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불빛이 꺼진 야밤에도 나는 일꾼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내 손에 굳은 살을 보고 말했다. 회장님 손이 우리 손보다 더 거칩니다. 그 말이 내겐 훈장보다 값졌다. 며칠 뒤 계약은 무사히 완수되었다. 손해는 컸지만 대신 신용은 남았다. 그 신용 덕분에 그 외국 발주처는 훗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다. 그것이 현대건설의 중동 신화로 이어지는 첫 단추였다. 사람들은 나중에 말했다. 정주영 회장은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기적은 신용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신용은 말이 아니라 습관에서 드러난다. 나는 한 번도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았고 한 번도 일을 미루지 않았다. 밤새워서라도 일을 끝내야 한다면 그것이 나의 신념이었다. 사람들은 그걸 완벽주의라 불렀지만 나는 달리 생각했다. 약속을 지키는 건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다. 세상은 신용 있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믿음이 나를 버텨냈다. 한 번은 파키스탄 도로 건설 현장에서 현지 협력업체가 계약금을 들고 사라진 적이 있었다. 남은 건 미완성의 도로와 절망뿐이었다. 모두가 이건 끝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소리쳤다. 끝이 아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그 한마디로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우리는 부족한 장비와 자재로 다시 시작했다. 몇 달 뒤 그 도로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 불렀다. 그 이름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명함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신용은 종이에 적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을. 돈은 숫자로 남지만 신용은 마음으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대할 때 마음을 담았다. 볼트 하나, 계약 한 줄, 악수 한 번에도 진심을 담았다. 그 진심이 나를 사람들의 신뢰와 연결시켰다. 한 번은 일본의 발주처와 협상 중이었다. 그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바꾸자고 요구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현대는 조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에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며칠 후 그들은 원래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진심으로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계산도 힘을 잃는다는 것을. 그렇게 신용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했다. 신용은 돈보다 느리지만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신용을 잃으면 재산도 잃고 신용을 지키면 세상도 얻는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회사를 세워도 나라를 세워도 결국 사람은 흔들린다. 나는 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그 기반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은 내 이름을 믿었고 내 이름은 결국 나의 신용이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다. 돈도 인맥도 조건도 부족했던 나에게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그것이 내 인생의 네 번째 선택이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비웃지만 도전하지 않은 사람을 잊는다.
나는 비웃음보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두려움은 언제나 인간의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회사를 세운 뒤에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나는 그 두려움을 길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내 인생의 네 번째 선택이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도전의 연료로 삼는 선택. 1970년대 나는 생애 가장 큰 도전에 맞닥뜨렸다.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중동 사막의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다. 그 규모는 당시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웠다. 경험도 장비도 기술도 부족했다. 외국 기업들은 우리를 비웃었다. 한국 회사가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겠나?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직 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대답에는 두려움을 이기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공사 첫날 모래바람은 칼처럼 얼굴을 때렸다. 낮에는 50도가 넘고 밤에는 10도 아래로 떨어졌다. 장비는 고장나기 일쑤였고 인부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그때 한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누가 해내겠는가? 두려움을 이긴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나는 슈트를 벗고 현장으로 들어갔다. 모래바람 속에서 굴착기 옆에 서서 직접 삽을 들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하나둘 따라 들어왔다. 그날 밤 우리는 밤을 새워 첫 번째 기초 구조물을 세웠다. 새벽이 밝아올 때 나는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속삭였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긴 자의 보상이다. 두려움은 늘 실패보다 먼저 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도전을 피하는 사람은 잠시 안정을 얻지만 영원히 성장하지 못한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이 클수록 그 문 뒤에는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걸 나는 믿었다.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사막의 공사는 수많은 난관을 뚫고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 소식에 외국 발주처는 놀라며 말했다. 한국인들은 미쳤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미친 게 아닙니다. 단지 간절했을 뿐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의 법칙을 세웠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그곳으로 가라.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려 하지만 나는 위험 속에서 가능성을 봤다. 위험은 언제나 성장의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을 열지 않는 한 인생은 제자리다. 나는 그 문을 수없이 열었다. 그때마다 더 큰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번은 아라비아 해변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맡았다. 바닷물이 밀려와 공사 구간이 전부 잠겼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다. 우리가 물러나면 발자국 하나 남지 않는다. 하지만 버티면 이 길 위에 우리의 이름이 남을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밤낮 없이 배수를 했다. 염분 때문에 기계가 녹슬고 모래에 바퀴가 묻혀도 멈추지 않았다. 2달 뒤 우리는 바다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 도로는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 아래 남아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인생의 길도 이와 같다. 물러서면 사라지고 버티면 길이 된다. 도전을 피하는 사람은 실패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성공도 놓친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어떤 날은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손실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실패해도 좋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세상은 용감한 자의 편이다. 도전하는 자는 언젠가 길을 찾는다. 내가 그 길의 증거였다. 사람들은 내게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웃었다.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자에게 붙는다. 두려움을 이긴 자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내 청춘의 진짜 정의였다. 가난이 나를 묶었지만 도전이 나를 풀어줬다. 두려움이 나를 흔들었지만 신념이 나를 세웠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았고 그 길 끝에서 현대라는 이름을 세웠다. 이제 나는 그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라. 그 순간부터 인생은 새로운 문을 연다. 사람은 때로 세상에 배신당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한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인생에서 배운 다섯 번째 선택이었다. 사람은 배신해도 신념은 배신하지 않는다. 현대건설이 국내외 수많은 프로젝트를 맡던 시절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공사를 수주해 나라의 미래를 건설한다는 자부심으로 매일을 살았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 나는 인간의 어두운 얼굴을 보게 되었다. 가장 믿었던 간부 중 한 명이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그 일은 회사 전체를 흔들었다. 언론은 정주영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조롱했고 내 주변에는 신뢰가 아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고 세상은 조용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분노와 실망, 배신감이 뒤섞인 싸움이었다. 나는 그때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이 사람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다잡을 것인가? 결국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나는 분노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분노는 회사를 세우지 못하지만 신념은 회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상황을 이겨라. 그것이 내 신념의 첫 문장이었다. 나는 그 간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회사의 모든 손실을 스스로 감당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참고만 계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분노로는 회사를 세울 수 없지만 신념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은 내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다. 신념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았다. 그 어리석음이 훗날 내 회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걸. 세상은 변덕스럽고 사람의 마음은 흔들린다. 그러나 신념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나는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켰다. 돈이 없어도 약속을 지켰고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잃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었다. 손해는 일시적이지만 신념은 영원히 남는다. 그 신념이 나를 버텨냈다. 한 번은 파키스탄의 도로, 공사에서 협력업체가 계약금을 들고 사라졌다. 남은 것은 모래뿐이었다. 모두가 절망했다. 이제 끝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외쳤다. 끝이 아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사인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그 말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는 남은 자금으로, 녹슬고 부서진 장비로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도로를 완성했다. 그 소식이 본국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정주영, 그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다. 그 이름이 나의 신념이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신념을 이렇게 정의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 신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이다. 세상이 나를 오해해도 가까운 이들이 떠나도 나는 그 약속만큼은 지켰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사람답게 그리고 기억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IMF 이전에도 한 차례 큰 위기가 있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모든 공사가 적자로 돌아섰다. 임원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손해가 너무 큽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포기하면 신용을 잃는다. 신용을 잃으면 회사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밀어붙였다.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완수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해외 발주처들은 우리를 더 신뢰했다. 그 신뢰가 새로운 문을 열었다. 신념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부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익을 가져온다. 그것이 내가 배운 세상의 법칙이었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신념이 있어야 한다. 신념은 가난을 이길 유일한 무기다. 그 무기를 품은 사람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어느 날 일본의 발주처와 협상 중 그들은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현대는 조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의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그들은 스스로 원래의 조건으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진심으로 약속을 지키는 자 앞에서는 어떤 계산도 힘을 잃는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의 긴 여정을 돌아보았다. 가난 속에서 배운 인내, 도전 속에서 배운 용기, 그리고 배신 속에서 얻은 신념.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었다. 그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너는 아직 신념을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내 삶의 중심을 붙들었다. 신념은 나의 나침반이었다. 세상이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단 하나의 기준. 그 나침반이 있었기에 나는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내 인생의 6번째 선택은 작은 일에도 혼을 담아라. 나는 평생 큰 일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았지만 사실 내가 해온 일의 대부분은 작고 사소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들이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정주영은 거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늘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나는 단지 작은 일을 정확하게 한 사람일 뿐이다. 내가 처음 일을 배웠을 때는 자동차 수리공이었다. 낡은 엔진에 나사를 갈고 녹슨 부품을 닦으며 하루를 보냈다. 그 시절에 나는 깨달았다. 작은 나사 하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진리였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약속 하나가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작은 일을 결코 대충 하지 않았다. 남들이 귀찮아하며 넘긴 일에도 나는 시간을 들였다. 나중에 내가 수십억 원의 공사를 맡게 되었을 때조차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자동차 공업소 시절에 한 고객이 고장난 트럭을 끌고 왔다.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어제 다른 데서 고쳤는데 또 고장났어. 이번엔 확실히 고쳐줘. 나는 트럭 밑으로 들어가 엔진을 살폈다. 문제는 단 하나, 헐겁게 조여진 볼트였다. 나는 그 볼트를 단단히 조였다. 단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일을 마치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문제 없을 겁니다. 며칠 뒤 그 고객이 다시 찾아왔다. 이전엔 다들 대충 하더니 자네는 다르더군. 앞으로 내 트럭은 자네한테만 맡기겠네. 그 한마디가 내게 커다란 교훈이 되었다. 작은 일 하나에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는 결국 기회가 된다. 나는 그때부터 확신했다. 세상은 빠른 사람보다 정성스러운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성공은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에서 비롯된다. 현대건설을 세운 뒤에도 나는 늘 그 진리를 지켰다. 현장의 점심 식단, 작업복의 질, 조명 하나까지도 세심히 확인했다. 직원들이 놀라 물었다. 회장님, 그런 사소한 걸 왜 직접 챙기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작은 걸 놓치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반드시 실수한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나는 그 원칙을 잊지 않았다. 수천 명이 일하던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 밤새 도면을 살폈다. 결국 철근의 각도가 1도 잘못 계산된 걸 발견했다. 그 사소한 실수가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나는 그 일을 한 기술자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작은 실수가 누군가의 목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꾸짖지 않겠소. 대신 오늘 이후로 단 하나의 볼트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 후 그는 현장에서 가장 꼼꼼한 기술자가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꾸짖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그리고 믿음은 작은 일의 무게를 깨닫게 할 때 생긴다. 나는 자주 직원들에게 말했다. 걸레질을 하더라도 세계 최고로 깨끗하게 하시오. 그게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
그 말의 뜻을 이해했다. 내게 있어 혼, 리서, 이란 단어는 특별했다. 일에도 물건에도 사람의 손끝에도 혼이 깃든다고 믿었다. 혼이 담긴 일은 크고 작음을 떠나 빛이 났다. 나는 그것을 진짜 노동의 품격이라 불렀다. 나중에 현대조선을 세울 때도 그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엔 조선소가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에게 기술도 경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작은 용접선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모래밭 위에서 철판을 이어붙였다. 설계도도 자본도 없었지만 작은 볼트 하나에도 우리의 혼을 담았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놀란 조선소가 탄생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기적은 작은 일에 혼을 담은 수많은 손들의 결과였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큰 배를 띄우려면 먼저 작은 배를 완벽하게 만들어라.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이 된다. 그것이 내 인생의 철칙이었다. 큰 건물은 작은 벽돌에서 시작되고 큰 기업은 작은 신뢰에서 세워진다. 인생도 다르지 않다. 작은 하루의 태도가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움직임을 언제나 보고 있다. 그걸 알게 된 뒤로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다. 오늘도 작은 일 하나를 완벽히 해내자. 그 다짐이 내 회사를, 내 인생을, 그리고 나 자신을 만들었다.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끝으로 받아들이느냐,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인생은 갈라진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7번째 선택, 즉 절망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라는 믿음으로 요약된다. 1990년대 후반 IMF 위기가 한국 경제를 뒤흔들었다. 거리에는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공기처럼 떠돌았고 수많은 기업이 연쇄부도로 무너졌다. 현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생을 걸쳐 세운 회사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언론은 현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나를 다루었고 은행은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닥달했다. 사람들은 내게 와서 속삭였다. 이제는 물러나셔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위기는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 진리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망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의 불씨를 찾았다. 그 시절 나는 매일 새벽 사무실 불을 켰다. 불이 꺼진 회의실에서 홀로 서류를 넘기며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였는가? 그 답은 명확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세상은 흔들렸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경영진을 불러 모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가득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지금 바닥에 있다. 그러나 바닥은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 말에 몇몇이 울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그들의 눈에 비쳤다. 그날 이후 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모든 자원을 한 곳에 집중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나갔다. 이미 나이는 많았지만 여전히 젊은 마음으로 걸었다. 공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회사는 회장이 살리는 게 아니다. 일하는 여러분이 살린다.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하면 회사는 죽는다. 그 한마디에 현장은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생산 라인에서 다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절망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출발이다. 그때 깨달았다. 세상은 쓰러진 사람에게 동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는 경의를 표한다. 나는 동정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일어설 힘을 원했다.
그리고 그 힘은 희망에서 나왔다. 희망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의 일과 한 사람의 미소, 그리고 한 번의 결심 속에 있었다.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 나는 늘 말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긴다. 세상은 결국 버티는 사람의 것이다.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의 불씨를 살렸다. 나는 젊은 시절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던 그때를 떠올렸다. 그때도 가진 건 없었지만 희망 하나는 있었다. 그 희망이 내 평생을 이끌었고 이번에도 나를 구했다. 어느 날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가장 큰 절망은 언제 느끼셨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장 큰 절망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믿었을 때였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절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나는 한 번도 운명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쓰러지면 일어서고 무너지면 다시 쌓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인간은 단단해진다. 절망은 나를 낮추지만 동시에 나를 새롭게 세운다. 나무가 폭풍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듯 인간도 고통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그 덕분에 나는 오늘의 내가 되었다. 만약 그 절망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멈춰 있었을 것이다. 절망은 내게 고통을 줬지만 동시에 방향을 줬다. 그것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스승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절망을 견디는 자만이 진짜 희망을 가진다. 인생은 절망의 반복이 아니라 절망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과정이다. 내가 그 길을 걸었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 인생은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8번째 선택, 마지막 선택은 바로 그것이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 나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빨리 달렸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회사를 키우기 위해, 세상의 벽을 부수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렸다.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이란 개념조차 없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리며 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깨달았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달려왔는가? 그리고 마음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성공했지만 행복했는가? 그 질문은 내 평생의 침묵을 깨뜨렸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백 개의 공사 현장, 수만 명의 직원, 세계로 뻗어나간 현대의 이름, 모두가 내가 이뤄낸 성취였지만 정작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외부의 높이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결정된다. 나는 평생 일만 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지우고 있었다. 성공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행복을 잊은 채 성공만을 쫓는 나를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불빛이 도시를 덮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는 오직 어둠만이 있었다. 정주영, 너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사람, 가난하던 시절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 나를 믿고 따라온 직원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땀 흘리던 국민들, 그들이 내 인생의 힘이었고 내가 달려온 이유였다. 그러나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잊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돈과 규모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가 목적이 되어야 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우리가 짓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다.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신념과 정신은 세대를 넘어 남는다. 그것이 내가 부르던 마음의 건설이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난을 이긴 것도 회사를 세운 것도 아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성공이었다. 알아돼. 사람은 돈을 잃을 수 있다. 명예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가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실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절망 속에서 신념을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것은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었다. 이제 나는 돈을 쫓지 않는다. 의미를 쫓는다. 젊은 사업가들이 내게 묻는다. 회장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성공을 쫓지 말고 의미를 쫓으시오. 의미를 쫓으면 성공은 따라온다.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남들이 정한 길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 길을 걷는 것. 그 길이 두렵더라도 옳다면 결국 빛이 난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어느 날 내가 세운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깨달았다. 그 건물의 진짜 아름다움은 높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그들이 웃고 있을 때 그곳이 진짜 성공의 현장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당신이 얼마나 달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가로 평가된다. 가난을 이길 수도, 실패를 극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된다. 방향이 바로 선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이 바로 출발점이다. 오늘 당신이 방향을 바꾸면 그 순간 인생은 새로워진다. 가난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를 찾는 순간부터 진짜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나 또한 그랬다. 나는 평생 성공을 향해 달려왔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벽을 넘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서서 돌아보니 진짜 승리는 건물이나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왔는가에 있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가난을 무너뜨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 욕망이 나를 움직였고 그 덕분에 나는 한 나라의 산업을 일으켰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늘 강한 척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외로웠다. 성공은 내게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언제부턴가 나는 숫자와 계약서, 일정표 속에서만 살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내가 세운 건물들은 하늘을 찔렀지만 내 마음속의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다른 길을 걷기로 했다. 이윤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길, 성과가 아니라 가치를 남기는 길. 나는 그 길을 마음의 건설이라 불렀다. 현대의 건물들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의 믿음과 자존심, 그 정신은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된다. 그래서 나는 늙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직원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웠소. 그 사람들이 바로 현대요.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찾았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길이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고, 명예도 잊히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은 신뢰와 존경은 세월을 초월한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영원한 자산이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연료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료가 많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지 않는다. 길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 인생의 핵심이었다. 나 역시 한때는 잘못된 길로 달렸다. 하지만 방향을 바꾼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다. 그 후 나는 내 안에서
하나의 법칙을 세웠다. 속도보다 방향, 결과보다 의미. 그 법칙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이끌었다. 나는 평생 도전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가장 위대한 도전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공의 정점에서 나는 결국 인간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나는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쫓아왔던 부자의 정의를 새롭게 썼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의미를 가진 사람이다.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바른 방향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 다만 내 뒤를 따라 걸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다. 인생은 완성되지 않은 여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길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방향을 잃지 마라. 그 말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언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자주 생각했다. 만약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처음에는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혹은 조금 더 배웠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속도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라는 것을.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일에 미쳐 살았다. 새벽보다 먼저 나가고 해가 지고 나서야 돌아왔다. 집은 잠을 자는 곳이었고 가족은 일 사이의 짧은 쉼표였다. 그땐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텅 빈 집 안에서 나를 기다리는 정적을 마주하며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달려온 걸까? 성공은 내 손에 있었지만 평온은 내 마음에 없었다. 부는 쌓였지만 시간은 사라졌다. 그때부터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더 크게 더 높게를 외쳤다면 이제는 더 깊게 더 의미 있게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회사의 성과표보다 직원 한 사람의 웃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계약서의 숫자보다 일터의 공기를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성공이란 타인의 행복 속에 나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을. 한 번은 공사 현장을 돌던 중 젊은 기술자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 일은 너무 힘듭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대가 쌓는 벽돌 하나하나가 나라의 뼈대가 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벽돌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 말을 한 뒤 나는 그의 눈빛이 바뀌는 걸 보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동기는 돈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세상은 늘 얼마나 벌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나는 이제 얼마나 남겼는가를 묻는다. 내가 세운 건물, 공장, 도로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의 땀과 신뢰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께서 평생 일만 하셨는데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할 것이다.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다. 인생이 후반부에 들어서야 나는 알았다. 가난은 극복할 수 있고 실패는 회복할 수 있지만 놓친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 사람에게 친절하려 했고 일에 성실하려 했으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했다.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다. 성공은 이익의 크기로 평가되지 않는다. 성공은 자신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바꾼 흔적으로 평가된다. 나는 가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고 실패를 통해 인내를 배웠으며 절망을 통해 신념을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랑을 배웠다. 사람을 향한 사랑, 일에 대한 사랑, 삶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연료가 되었다. 이제 나는 안다. 돈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다. 건물은 무너져도 신념은 남는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전달이다.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한다. 가난을 이길 수도 실패를 넘어설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과 의미를 잃는다면 그건 진짜 패배다. 나의 인생은 그 패배를 피하려는 오랜 싸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까지 나 자신에게 이기고 싶었다. 이제 나의 삶은 저물어가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새벽이 있다. 그 새벽은 젊은 시절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꺼지지 않는 배움의 불빛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배움을 멈추면 늙는다. 나는 평생 배웠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젊은 시절 나는 책 한 권 살 돈이 없어 폐지더미에서 신문 조각을 주었다. 그때 읽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내 인생의 지도였다. 배움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는다. 삶 전체가 학교이고 매일의 경험이 교과서다. 나는 그 교과서의 페이지마다 손때를 묻혔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언제 가장 큰 성공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배웠을 때다. 그 배움이 나를 가난에서 구했고 무지에서 깨웠으며 결국 나 자신을 세웠다. 배움이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나는 젊은 시절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배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공부였다. 한 번은 어린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언제까지 배우려 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학생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간의 성장은 끝난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현대가 세계로 나아가던 시절 외국의 기술과 문화를 접할 때마다 나는 늘 놀랐다. 그들은 자부심으로 일했고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배움은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쳐라.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내 삶의 좌우명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배움의 본질이 겸손임을 깨달았다. 겸손한 사람만이 듣고 듣는 사람만이 성장한다. 교만한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문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들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본 수많은 실패의 공통점이었다. 내게 성공은 결코 정답이 아니었다. 성공은 끊임없이 수정되는 과정이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내가 붙잡은 한 가지는 있었다. 바로 사람이었다. 기술은 변하고 돈은 흐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대를 넘어 남는다. 나는 언제나 그 마음을 배우려 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도 회의실에서도 나는 늘 사람의 표정을 먼저 보았다. 그 표정이 바로 회사의 상태이자 사회의 온도였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의 마지막 공부는 사람을 배우는 일이다. 사람의 고통을 배우고 기쁨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는 일. 그것이 진짜 지혜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진심은 결코 낡지 않는다. 그 진심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나 새롭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평생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다. 세상과 나 자신과 인생으로부터. 나는 종종 내 인생을 한 편의 긴 다큐멘터리로 떠올린다. 가난한 시골의 흙냄새로 시작해 사막의 모래바람을 지나 끝내 다시 고향의 바람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웠다.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나는 8번의 큰 선택을 했다. 가난을 태도로 이기고 불평 대신 행동을 택하고 돈보다 신용을 믿고 두려움 대신 도전을 선택하고 배신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작은 일에도 혼을 담고 절망을 출발로 삼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그 모든 선택들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은 주어진 것이지만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바뀐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세상을 향한 분노가 결심으로, 결심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운명으로 변했다. 인생은 그렇게 하루하루의 작은 결심이 쌓여 만들어진다. 가난은 내게 굴욕이었지만 동시에 선물이기도 했다.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세상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었다. 가난은 내게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수많은 벽을 넘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한 번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시작할 수 없다. 그 목소리는 나의 신념이었다. 그 신념은 때로 사람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더 강했다. 신념은 나를 지켜줬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가리켰다. 그 신념 덕분에 나는 사람을 잃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 세상은 늘 말한다. 성공이란 남보다 앞서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성공이란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이다. 그게 진짜 경쟁이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진정한 승자다. 나는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난다. 이젠 회사도 없고 현장도 없지만 습관처럼 커튼을 걷고 하늘을 본다. 하늘의 색은 늘 같지 않지만 그 아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난도, 두려움도, 실패도 결국 나 자신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진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당신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시작하든 중요한 건 태도다. 태도가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이제 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새로운 페이지가 있다. 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가난은 숙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평생을 걸쳐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 문장은 이것이다. 인생의 주인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았고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정주영의 인생은 8번의 선택으로 요약된다. 가난을 태도로 극복하고 불평 대신 행동을 택하며 신용을 지키고 두려움을 도전으로 바꾸었다. 배신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작은 일에 혼을 담았으며 절망을 출발점으로 삼아 끝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그는 환경보다 태도를 믿었고 성공보다 의미를 추구했다. 돈이 아니라 신용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중시했다. 그의 삶은 가난은 숙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증명했다. 그에게 진짜 부는 재산이 아니라 신념이었고, 진짜 성공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기는 일이었다. 정주영은 끝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지었다. 그의 마지막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인생의 주인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그를 평생 움직인 불씨였다.